1986년 어느 화창한 일요일, 한 젊은 의사가 트라이애슬론 경기에 참가했습니다. 수영을 마치고 자전거 레이스가 시작된 순간까지만 해도 그는 평범한 카이로프랙터였죠. 하지만 다음 90초 후, 그는 의학의 한계와 마주하게 됩니다. 그리고 30년 후, 그는 전 세계 수십만 명의 삶을 바꿔놓았습니다. 이 모든 일에 어떤 것도 전혀 계획에 없었다. 아름다운 4월의 어느 날, 스프링스 철인 3종 경기에 참가했다가 나는 SUV에 깔리는 사고를 당했다. 그 사고는 일종의 특혜였고 그 순간 내 인생이 바뀌었으며 이 긴 여정이 시작되었다. 그 당시 나는 23살로 캘리포니아 라호야에서 짧다면 짧은 기간 척추교정 지압요법을 공부한 바 있고 그 철인 3종 경기에 참가하기 위해 몇 달 동안 고된 훈련을 마친 상태였다. 그 사고는 수영 레이스를 마치고 자전거 레이스를 시작했을 때 일어났다. 나는 힘든 전환점에 다다르는 중이었고 그곳에서 일반 차량들과 만나게 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다가오는 차량들을 등지고 서 있던 경찰관이 나에게 우회전을 해서 코스대로 따라가라는 손짓을 했다. 나는 레이스에 집중하며 사력을 다해 달리던 중이었으므로 그의 지시 외에는 아무것도 안 보였다. 그 모퉁이에서 두 명의 사이클 선수를 제치던 순간이었다. 거의 시속 90km로 달려오던 빨간색 사륜구동 브룬코가 뒤쪽에서 내 자전거를 강타했다. 그 다음 순간 나는 허공에 붕 뜨는가 싶더니 등을 바닥에 정면으로 부딪히면서 떨어졌다. 달려오던 속도가 있는 데다가 운전자가 반사신경이 둔한 나이든 여인이었던 탓에 그 차는 계속해서 내 쪽으로 달려들었고 나는 그 차의 범퍼에 한 번 더 부딪혔다. 나는 차 아래 깔리고 싶지 않았고 그 금속 덩어리가 아스팔트 위에 널브러져 있는 나를 밟고 지나가는 것만큼은 피하고 싶었기에 재빨리 범퍼를 부여잡았다. 그러니까 나는 그 상태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운전자가 깨달을 때까지 길 아래쪽으로 한참 동안 밀려가야 했다. 마침내 그녀가 차를 멈춰 세웠을 때 나는 중심을 잃고 18m 정도 굴러 떨어졌다. 지금도 나는 그때 쌩하며 지나가던 자전거들과 라이더들의 공포에 찬 비명소리와 놀라서 내뱉은 말들을 기억한다. 그들은 레이스를 멈추고 나를 도와야 하는지 아니면 계속 달려야 하는지 둘 사이에서 어쩔 줄 몰라 했다. 그곳에 누워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그저 항복하는 것뿐이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나는 내 척추뼈가 6개나 부러졌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나는 견갑골에서 신장까지 걸쳐있는 흉추 8, 9, 10, 11, 12번과 요추 1번의 압박 골절을 입었다. 사각형 덩어리들이 한 줄로 쌓여 있는 것이나 다름없는 척추가 그렇게 강하게 바닥에 부딪혔으니 그 충격에 무너지고 눌려버린 것이다. 깨진 척추뼈 중 가장 위쪽에 있는 흉추 8번은 60% 이상이 부서지고 척수를 보호하는 원호궁은 부서져 프레첼 빵 모양으로 비틀어져 있었다. 척추뼈가 압박되어 부서지면 뼈들이 어디론가 흩어지기 마련이다. 나의 경우 부서진 뼈 조각들 상당수가 척수 쪽으로 들어갔다. 이것은 결코 좋은 양상이 아니었다. 사고 다음 날 아침 나는 일련의 신경학적 증상들을 느끼며 깨어났다. 여러 형태의 각종 통증, 다양한 수준의 마비, 따끔거림, 양쪽 다리 일부의 감각상실, 그리고 움직이려 들 때마다 전해오는 끔찍한 고통. 마치 통제할 수 없는 악몽을 꾸고 있는 것 같았다. 온갖 종류의 혈액 검사, 엑스레이 검사, CT 촬영, MRI 촬영을 했고 정형외과 의사가 내게 그 결과들을 보여주며 사뭇 엄숙한 표정으로 결론을 전했다. 척수로 들어간 뼈 조각들이 문제를 일으키지 않게 하려면 아무래도 해링턴 로드라는 일종의 막대기를 심는 수술을 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척추뼈의 부서진 부분 위아래로 두세 군데 째서 30cm 스테인리스 스틸 막대 2개를 척추 양쪽에 세우고 나사로 조인 다음 젬쇠로 고정해야 한다는 말이었다. 그 다음 엉덩이 뼈를 약간 긁어내 두 막대에 붙이겠다고 했다. 큰 수술이 될 테지만 그래야 최소한 걸을 가능성이라도 있다고 했다. 그렇다고 해도 나는 알고 있었다. 수술을 해도 어느 정도는 장애가 남을 것이고 남은 평생 고통을 안고 살아가야 한다는 걸 말이다. 말할 것도 없이 달갑지 않은 제안이었다. 하지만 그 수술을 받지 않으면 온몸이 마비될 게 명확해 보였다. 팜 스프링스 지역 최고의 신경과 전문의도 그 의견에 동의했으며 나와 상태가 비슷한 사람 중에 수술을 거부한 사람은
미국에서 한 명도 본 적이 없다고 말했다. 압박 골절을 입은 흉추 8번 2세기 모양으로 짓눌려 있었기 때문에 일어서려 해도 척추가 몸의 무게를 견딜 수 없었다. 일어서면 척추가 무너지면서 부서진 척추뼈 조각들이 척수 안으로 더 깊이 밀려 들어갈 것이며 그러면 가슴 아래 전체가 즉각 마비될 터였다. 그것 또한 전혀 매력적인 제안이 아니었다. 나는 집에서 가까운 라오야의 한 병원으로 보내졌고 그곳에서 캘리포니아에서 유명하다는 한 외과 의사와 다른 한 의사의 진단을 받았다. 그 두 의사 모두 해링턴 로드를 심는 수술을 받아야 한다고 했다. 모든 진단들이 상당히 일관성이 있었다. 수술을 받거나 마비되어 다시는 걷지 못하거나 내가 의사였더라도 수술을 권했을 것이다. 그것이 가장 안전한 제안이었으니까. 하지만 나는 그 제안을 따르지 않았다. 그 당시 내가 어려서 그렇게 대담했을 수도 있겠지만 나는 해링턴 로드 삽입이라는 의료 모델과 전문가 권고를 거스르기로 결심했다. 나는 우리의 몸속에는 생명력을 주는 보이지 않는 지성 혹은 의식이 있다고 믿었고 이는 지금도 마찬가지다. 그 지성이 매 순간 우리를 지지하고 유지하고 보호하고 치유한다. 그 지성이 2개에서 시작해서 거의 100조 개에 이르는 분화된 세포들을 만들어내고 그것이 매일 우리 심장을 수십만 번 뛰게 하며 그것이 몇 초마다 각 세포 안에서 수십만 개의 화학적 반응들을 조직한다. 그것이 하는 놀라운 기능들은 그 외에도 수없이 많다. 그 무렵 나는 만약 그 지성이 실제하고 그래서 그런 놀라운 능력들을 증명하고자 한다면 나도 외부 세계에 대한 관심을 거두고 내면으로 들어가 그것과 만나 관계를 만들어갈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몸에 자가치유 능력이 있음을 머리로 이해하기는 했어도 당시에 나는 내가 아는 그 철학의 소소한 것들 하나하나까지도 실제로 다 적용해 보면서 그 이해를 다음 수준으로 그리고 또 그 다음 수준으로 넓혀가야만 했다. 정말로 치유를 경험하기 위해서였다. 어디 갈 수도 없었다. 엎드려 있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기 때문에 나는 2가지 결심을 했다. 첫째, 매일 내 안의 지성에게 모든 의식을 집중해서 그것에게 나의 계획을 순서대로 아주 자세히 말해주고 무한한 힘을 가진 그 위대한 마음에게 나를 온전히 맡겨 그것이 나를 치유할 수 있도록 한다. 둘째, 내가 경험하고 싶지 않은 것은 그와 관련한 어떤 생각도 머릿속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한다. 간단했다. 적어도 계획만큼은. 나는 구급차를 타고 병원을 나와 담당 의료진의 충고를 듣지 않고 당시 가까운 친구 둘과 함께 살던 집으로 돌아갔다. 그 집에서 나는 치유에 집중하며 석 달을 머물렀다. 나는 척추 6개가 부러진 이대로 과연 이 무모한 도전이 성공할 수 있을까? 오직 마음의 힘만으로 정말 기적을 만들어낼 수 있을까?